통합 11강 채권하고 민법. 먼저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예를 들어 A가 B한테 돈을 꿔줬으면 B한테 돈을 요구 다시 갚으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C한테 내 대신 B한테 돈을 받아. 이게 채권이야,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라는 뜻이야. 당연히 물건을 지배하는 건 물권, 그 다음에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자,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자, 은행이 대출 받으면 은행이 채권자, 그 상대방은 채무자. 자, 대출 받은 사람이 채무자지.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 반대 급부하는 그 급부야.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되거나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지.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채무자 채권자 사이에 급부하기로 약속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발생하는 원칙이 채무라고 하는 거야. 채무는 책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의사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은행에 돈을 빌리면 대출할 때 막 서류들을 막 쓰잖아. 뭐 그런 것들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고의나 과실로, 고의도 마찬가지고 과실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인 손해배상금,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채무. 이때 고의란 어떤 행위를 일부러 하려는 의사란 뜻이고, 과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 위험한 놀이기구가 있어. 거기다 주의 의무를 한다는 거지.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안 했어. 그럼 그 사람 책임이 있는 거야.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책임. 고의나 과실이나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채무를 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채권이 발생 원인은 무엇이든 채권은 대개 채무자가 급부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당연하죠. 은행 대출에서 다 갚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급부 불능이 발생하면 원래의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채 채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죠? 그거 있잖아. 그 은행에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 신용 불량자가 되면 그 채무에 대한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 신고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파산 신고. 그러면 파산 신고하면 다 파산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산 신고하면 예를 들면 일정한 경제 활동을 제한해. 그래서 은행 거래도 못 하고요. 모두 못 사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급부 불능. 자, 우리가 그 채무 이행에 대한 그 반대 급부를 할 수 없는 급부 불능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불능인 상태, 후발적 불능인 상태 둘로 나눠진다. 원시적 불능이란 원시적 처음부터야. 계약 성립 당시부터 급부 불능 상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할 때는 아니 괜찮았는데 나중에 급부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안 돼. 예를 들어 어떤 그 집을 주기로 했어. 집. 근데 집이 다 불타서 흔적도 없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줄 수가 없었잖아. 그럼 원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래 집이 괜찮았는데 계약하고 나서 집이 불탄 거야. 그럼 그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토지 위에 이 불법이잖아. 불법. 건물을 짓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다. 처음부터 불가능. 법적으로 신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짓기로 계약했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
이에 비해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는데도 공사업자가 공사 개시 후 자금난으로 인해서 건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다음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고, 우리가 보통 원인 무효, 효력 없음. 급부가 원시적 불능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 내용에 따른 채권 채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건 채권자가 잘못이 있는 거지 손해배상의 채무를 진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 것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인 걸 알면서도, 여기서 이제 고의라고 할게요. 고의. 이거는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계약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피해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해야 되겠죠. 이에 비해 후발적 불능인 경우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일단 계약은 유효, 채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급부 내용이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한데 문제는 급부 내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원시불능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거나 후발적 불능이거나 급부 불능 상황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자, 고의 과실이 없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도 없대, 그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도 몰랐거나 아니면 채무자도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일부러 알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급부 불능 상황에 발생한 채무자. 자, 그 다음에 몰랐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 고의거나 과실이 없었을 경우에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채권자가 급부 불능 상황을 알았거나 알면서, 알 수 있었다면 이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 줄어들거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알면서, 손해볼 걸 알면서 계약했으면 손해를 감수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야. 원시적 불능의 경우 채권자도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을 경우, 자, 알 수 있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불능이라는 거는 원시적,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이 불능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그래도 계약을 했다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손해배상을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채권이 없다. 이에 비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자, 요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야. 급부 불능 가능성을 알았더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알았더라도, 여기서는 가능성을 알았더라도가 중요해. 채권자가 급부 불능의 가능성이라 해서, 위에 거는 다르지. 위에 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불능이 일어날 가능성이란 말이 중요해. 가능성. 이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일어난다는 걸 확신했어. 그리고도 계약하면 손해를 감수하지만 이거 불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약한 건 이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다만 채권자가 급부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놔뒀다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를 줄이거나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손해 안 볼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채권자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혹은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채무자는 손해배상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간단하게 정리하면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계약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손해가 나는 걸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으면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미안해.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이 반대의 경우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채권에 관한 얘기고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줘야 돼. 이런 급부를 요구하는 걸 채권이라고 한다. 여기는 다분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갈까? 자, 이번에는 계약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사상 법률 관계의 담보에 관한 얘기를 할게. 민사 법률 관계, 민사를 했으니까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전제고요. 이러한 이념은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주의도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너 자유를 줄게. 그 대신 책임도 받아들여. 이게 민사 법률의 개인 간의 관계의 민법의 기본 원리다. 과실 책임주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과실 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고의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 과실도 책임을 져야 된다. 나 잘 몰랐는데요. 그건 통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너가 모르고 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과실 책임주의야. 예컨대 급부불능. 자, 이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채무자에게 급부불능에 대한 공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일부러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잘못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과실 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렇지. 과실 책임주의에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유를 막지는 못하고요. 이 선행이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장한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선행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면 되니까 자유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거니까 주의사항을 지켰다는 게 중요해. 그러나 고의 과실 없이 한 행동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전제가 뭐냐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책임질 때가 있대. 이게 뭐냐면 과실은 없는데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담보 책임이다. 담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내가 안 갚으면 대신 이거 가져 하는 게 담보잖아.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 즉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된다.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 즉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대신 이거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의 경우,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예컨대 주택 분양 계약에서 분양자를 채무자라고 본다면 요즘은 분양자라고 안 하고 수분양자 받은 사람. 자, 그래서 급부의 내용은 주택 공급이고, 그렇지, 집을 줘야 되는 거니까 반대급부는 주택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이때 분양자가 공급한 주택이 누수 등과 같은 품질상의 하자가 있어. 혹은 분양계약서에서 명시된 분양 면적이 100인데 실제로 80만 공급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분양자가 채무자인데 채권자, 즉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수분양자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손해가 되잖아. 누수가 생겼어. 얘 계약하고 다르네. 그 다음 실제 면적이 100보다 작은 80을 제공받았어. 그럼 이건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량부족이 발생하면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담보 책임. 채무자니까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의 원칙. 당연하지 않겠어? 급부와 반대급부는 대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생각해봐. 담보를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대출하는데 담보물건을 3억짜리를 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5천만 원 안 갚으니까 5천만 원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지. 이해됐어? 그걸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유상계약. 유상이란 말은 이제 뭔가 보상한다, 지급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급부의 하자가 있거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하면, 위에서 말했지, 급부의 하자가 있어 누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해 1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80제곱미터 수량이 부족하면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공인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유상계약의 담보계약은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과실이 없더라도 반대급부, 즉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상계약의 특징.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급부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미달하는 가액만큼이다. 자, 손해배상액은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미달하는 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물건을 5천만 원 빌리고 4천만 원짜리를 줬어. 그런데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무과실 책임주의. 5천만 원 줘. 이러면 안 되지. 담보는 4천 원을 했는데 5천 원 달라고 그러면 채무자가 불리한 거잖아. 그지? 4천만 원짜리 담보물건을 받았는데 계약이 잘못됐다고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채권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전액 환불 이렇게 요구하면 급부의 품질하자 수량 부족의 정도가 심각하여 채권자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임을 증명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나 기분 나빠서 이거 여기서 안 살래. 100제곱미터 주기로 하고 80제곱미터 줬어. 나 다 계약 무효. 환불해줘. 그럼 나중에 보면 진짜로 80제곱미터야. 그러면 환불해줘야지. 그걸 증명했으니까. 예컨대 100제곱미터짜리 분양계약이 체결됐으면 실제로 80제곱미터의 경우 판매자는 대금의 20%를 환불할 의무를 지는 게 원칙인데 100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구매자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는 식구가 5명이라서 180제곱미터는 너무 작아. 안 살아. 그러면 전액 환불해야죠. 이해됐어? 담보 책임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가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인정된다. 아까 얘기했던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등한 수준. 그런데 담보를 4천만 원 제공하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담보를 제공한 4천만 원만큼만 반대급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권자, 수부장자는 채무자, 분양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채무불이행, 너 분명히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네? 그러니까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컨대 주택 분양 사안에서 분양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이건 뭐 당연하지. 고의과실이면 결로가 생겼어. 그럼 책임져야지. 고의면 과실이건 간에. 이런 하자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낮아졌어. 그러면 그 가액을 담보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지만 결로로 인해서 매수인이 보관하던 물품이 망가진 경우 그 물건값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안 났으면 우리 집 벽지가 저렇게 다 망가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거 책임져야지.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라는 게 주택을 지어서 넘겨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무이행에 해당되는 거니까 손해가 나면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된다. 손해배상으로. 자, 여기까지가 민법의 민사법률 관계에 담보 책임에 관한 무과실 책임주의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고 과실, 무과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야. 자,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위에 채권과 민법 둘 다 법률 관계인데,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채권자 채무자의 계약을 하지 않은 한 채무자에게 급부의무가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저기 보면 뭐가 나오지? 이게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랬지, 그지? 법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계약은 이 서면 계약 말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했어.
그러면 법률적으로 구두 계약이라도 그 증거가 남아 있고 채권자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가 말로다가 성립했다면 그건 법률적으로 계약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지요. 2번 유상계약에서 급부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이르지 못하면 유상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그러면 반대급부의 가치가 유상계약에서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이르지 못하면 요 반대급부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3번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틀렸죠. 과실 고의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혹은 과실 고의 모두 인정되면 이래야지. 채무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는 지금 고의나 과실이 두 가지가 동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렸죠. 과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 혹은 과실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거 틀렸어. 4번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후발적 불능 채권자가 이로 인해서 있게 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면 누구 책임이야? 채권자 책임이죠.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줄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5번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할 필요가 없는 계약에서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데 이게 전제가 이거 봐라. 반대급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끝난 거야.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정답은 5번이네. 그치? 앞에 전제를 잘 보란 말이야. 반대급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무슨 손해배상을 부담해. 말도 안 되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 2번 문제 가볼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고 얘는 후발적 불능이야. 둘 다 불능 상태. 기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자,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그렇지? 자, 거기 보면 급부 불능 상황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2번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자체는 유지되고 이걸 뭐라 했어요? 유효라 그랬죠. 유효.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줄거나 손해배상이 면제될 수 있다.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 사유가 되겠죠. 원시적 불능. 니은은 기억과 달리 계약 체결 이후에 변하는 거니까 사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기억과 니은 모두 급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거쳐 인정된다. 그래서 아까 보면 고의나 과실이 있냐 없냐 알았냐 몰랐냐 알았거나 알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손해가 발생할 걸 알았다면 당연히 손해를 발생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정답 1번 틀렸다. 담보책임 유상계약의 담보책임 적절하지 않은 거. 물건의 품질에 문제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 언제야? 나왔잖아. 뭐 품질에 문제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야니까? 자, 품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겠죠. 품질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수량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책임져야 되겠지. 자, 정답은 엄연해. 1번 맞았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100제곱미터가 80제곱미터로 바뀌어서 왔을 경우 품질이 아니라 수량이야. 수량, 크기. 2번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어.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함께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있죠. 2번 틀렸네.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책임져야지. 채무 불이행 얘는 채무자니까 인정되는 거죠. 과실만큼 책임지는 거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함께 담보 책임도 인정된다. 담보 책임. 본문에 나와 2번 틀렸고요. 3번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주로 발생하죠. 즉 채무자, 채권자, 계약 당사자일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4번 전액 환불의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려면 증명해야 되지. 계약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채권자는 환불이 인정되려면 계약 목적이 달성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자, 80제곱미터를 받으면 우리 5식구는 너무 좁아서 못 살아. 우리 5식구가 함께 살려고 분양받은 거야. 목적이. 그러니까 전액 환불해줘. 이게 되는 거야. 알았지? 5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어. 이에 상하는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이고 등가성이라 그랬지? 등가성, 즉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어. 이에 상하는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뭐가 맞죠?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무자, 분양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담보 물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정답 2번이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는 뭘까요? 가. 고의 과실이 없으면 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여기서 4가지, 5가지 중에서 어느 건 볼까? 유상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과실 책임주의에 해당되는 거지, 이건. 과실 책임주의. 반대급부가 지급된다. 유상계약에서는 원래 반대 계약이지. 계약의 이게 반대급부는 가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과실 책임주의는 유상계약에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지급된다라고 얘기하면 돼. 유상계약 중에 담보계약이 무과실 책임주의고. 자, 그 다음에 2번. 채권은 계약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급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법원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봐봐.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과잖아.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자, 4번.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자, 정답은 4번이죠. 과실 책임주의. 자, 나아제 신문에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과실 책임주의고, 그 과실 책임주의 때문에 손해배상을 면제할 수 있다.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5번. 채무자가 급부에 해당하는 특정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책임져야지요. 면책시키는 게 아니라.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는 채무자의 면제시키는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계약했어. 이것까지 위축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없다면 계약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계약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으로 갈게. 자, 별표 해보세요. 이 문제 내려고 여태까지 지금 한 거야.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A와 B는 X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자, 채무자 채권자 X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필요한 조치를 모든 조치를 조치하고, B는 그 대가로 급부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산정한 대금을 지급했어. 반대급부. A와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X 건물의 면적을 100, 매매 대금은 1억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 자, A와 B가 옳은 걸 찾는 거야.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미 X 건물의 화재를 소멸한 상태의 원시적 불능이죠. 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대. 나쁜 놈 같으라고. 이거 다 책임져야 되겠죠. B는 사실을 몰랐으나 알 수 있었다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은 바보처럼 사실을 몰랐는데 알 수 있었어.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예를 들면 X 건물을 가본다든지 임장 가서 직접 확인한다든지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안 했어.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지요. 이 뒤에 게 중에 뒤에 게.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계약을 하냐고. B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어디가 틀렸나 볼까? A와 B가 X건물 계약할 때 이미 완전히 소멸한 상태, 원시적 불능. A는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알 수 있었고 B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맞지, 그지? B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B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 A는 알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 그러니까 그건 틀렸죠. 의무가 있죠. 100% 있죠. 100%. 자, 그 다음 3번. A, B가 X건물 매각한 후, 이거는 후발적 불능일 거야. X건물에 A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로 완전히 소멸됐어. B가 X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할 수 없었다면 B를 보호해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자,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줄이면 안 되죠. 자,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B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틀렸고, A가 B에게 X건물을 넘겨줬어. 일단 넘겨줬어. 채무 이행을 한 거야. X건물의 면적이 실제로는 80임이 밝혀진 경우, 그럼 수량 부족이잖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이거는 무과실 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해 줄 의무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A가 B에게 건물을 넘겨줬으나 A의 과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책임져야지. X건물의 면적은 신축 당시부터 실제로 80제곱미터였음이 밝혀진 경우 A는 B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B에게 발생한 다른 피해 배상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100에다 맞춰서 가구를 샀는데 가구가 안 들어가. 환불도 안 해줘. 그럼 가구값 물어줘야지. 왜? B는 100제곱미터로 알고 가구를 구매했잖아. 그런데 100이 아니라 80이라는 거 A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럼 A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정답은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6번. A와 문맥상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봅시다. 자, X를 줄인대. X를 줄인다. 그러면 뭘 줄이는 거야? no. 이건 크기 수량이지. 면적, 금액 이런 거 다 수량이라고. 수량. 알았니? 그럼 돈이야. 돈. X 돈. 야, 이건 크기니까 아니고요. 1번은 크기야. 크기. 2번 정답이네. 생활비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피해를 줄이는 거. 이거는 피해를 막는 거고요. 최신 기술 사용 덕분에 예상보다 기간 이건 시간을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멈추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X 비용, 생활비 이런 걸 줄이는 걸 말하는 거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여기까지.